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링크드 리스트 알고리즘 값에 따라 나누기에 대해서 배우고 자바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링크드 리스트에 있는 노드들을 x의 값을 기준으로 값이 작은 것들은 왼쪽, 큰 것들은 오른쪽 두 파트로 나누시오. 단 x는 오른쪽 파트 어디에 놔도 상관없음. 문제를 한번 이해해 볼까요? 링크드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x 값을 받아요. x값을 5라고 칠까요? 그러면 5를 기준으로 작은 값들을 왼쪽에 큰 값들은 오른쪽 이렇게 오도록 정렬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예제를 정렬을 해보면 문제의 x는 오른쪽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댔으니까요. 꼭 x가 중간에 와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5보다 작은 그룹, 5보다 크거나 같은 그룹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되는 거죠. 두 줄로 세우는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링크드 리스트에 노드를 하나씩 이동하면서 x보다 작은 값은 1번 줄에 세우고 x보다 큰 값은 2번 줄에 나열을 해서 나중에 얘네 둘을 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렬이 되겠죠? 자, x가 5라고 가정하고 여기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포인트 하나를 줄게요.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그리고 총 4개의 포인터를 추가로 선언할게요. 첫 번째 줄의 시작, 첫 번째 줄의 끝, 두 번째 줄의 시작, 두 번째 줄의 끝. 첫 번째 노드의 값이 8이에요. x값 5랑 비교해서 큰 값이죠. 그러면 이 노드를 뒷줄에 세웁니다. 이때 뒷줄에 첫 번째 노드도 마지막 노드도 둘 다 8이 되겠죠? n이 한 칸 이동합니다. 마찬가지로 x값 5와 비교해서 크거나 같은지 봅니다. 5는 5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또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의 마지막 포인트를 기억하기 위해서 마지막 포인터를 끝으로 옮겨줘요. 그래야 또 추가할 때 얘를 찾아서 계속 추가를 할 수 있으니까요. n을 한 칸 더 가볼게요. 이번에는 5와 비교해서 크기가 작죠? 앞줄에 세웁니다. n을 한 칸 더 이동합니다. 7은 5보다 크죠? 그러면 뒷줄에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터도 같이 이동을 해줘요. 마지막으로 n을 한 칸 더 옮길게요. 3은 5보다 작죠? 첫 번째 줄에 세우고 첫 번째 줄의 엔드 포인트를 맨 마지막으로 옮깁니다. 마지막 노드의 넥스트는 널이죠. n이 끝까지 갔으니까 이제 두 개의 줄을 붙여보죠. 앞줄의 마지막 노드 E1에 넥스트에 뒷줄의 첫 번째 노드 S2를 할당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붙겠죠? 앞에는 5보다 작고 뒤에 8, 5, 7은 5보다 크거나 같은 링크드 리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코드로 한번 구현해 볼게요. 노드를 반환하는 함수 파티션을 선언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드 주소를 받고요. 어떤 값을 기준으로 나눌지 x를 받습니다. 4개의 포인트, 첫 번째 줄의 스타트와 첫 번째 줄의 엔드 포인터, 두 번째 줄의 스타트, 두 번째 줄의 엔드 포인터 이렇게 4개의 포인터를 선언할게요. 그러면서 돕니다. 언제까지? n이 마지막 노드까지. n은 값에 따라서 새로운 줄에 추가가 될 거잖아요. 추가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어떤 리스트에 마지막 노드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마지막 노드는 널을 가지니까 널로 값을 바꿔버리면 우리가 다음 노드를 못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n의 다음 노드 값을 따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n의 next는 널로 초기화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n 노드를 어디에 붙여야 될지를 판단하는데 n의 데이터가 x보다 작으면 이때는 앞줄에 추가를 해야겠죠? 첫 번째 줄의 스타트가 널인 경우가 있어요. 널일 때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을 때 초기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예외로 n을 그냥 넣어주고 첫 번째 줄의 마지막 노드도 그냥 같은 값을 넣어줍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마지막 노드에 next를 n으로 넣어주고 n이 마지막 노드가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n의 데이터의 값이 x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에 세워주는데요. 두 번째 줄도 처음엔 널이죠. 갖다 붙일 노드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할당하고 두 번째 줄에 마지막 노드도 같은 값을 줍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마지막 노드에 넥스트에 현재 노드를 주고 마지막 포인터를 현재 노드를 가리키게 하는 거죠. 그리고 n에 넥스트를 주어서 노드의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다 반복했으면 나와서 확인을 합니다. 앞쪽 줄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두 번째 줄을 리턴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앞줄의 마지막 노드의 넥스트에 뒷줄의 시작 노드를 할당합니다. 그럼 두 개가 딱 붙겠죠. 그리고 앞줄을 리턴하면 붙어있는 정렬된 링크드 리스트가 반환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파티션을 호출합니다. 뭘로? 우리가 선언한 첫 번째 노드를 넘겨주고 x 값은 5로. 그러면 얘가 새로 만든 링크드 리스트에 첫 번째 노드를 리턴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제대로 나왔는지. n의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돌면서 프린트 마지막까지 예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엔터를 쳐줄게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처음에 제가 넣은 인풋 노드들입니다. 마하고 섞여 있죠? 그런데 정렬받아서 다시 찍어 본 거는 앞에는 5보다 작고 뒤에는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방법 2. 앞뒤로 붙이기. 포인터가 4개나 되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포인터를 2개만 쓰면서 기존 리스트에 앞뒤로 옮겨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헤드와 테일 2개의 포인터를 선언하고 n을 하나씩 돌리면서 값을 확인해서 값이 x보다 작으면 헤더 앞으로 옮기고 크거나 같으면 테일 뒤로 옮기는 작업을 반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x가 5라고 할 때 n이 8이면 값이 크니까 테일을 추가합니다. 근데 현재 테일과 헤더는 같은 곳에 있어요. n을 하나 추가해 볼까요? 5, 테일에 또 5를 추가해야겠죠? 오른쪽으로. 그리고 테일은 마지막 노드를 가리킵니다. n을 한 칸 더 이동하면 2는 5보다 작죠? 그러니까 헤더의 추가, 헤더 앞쪽으로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더를 추가된 곳으로 옮기는 거죠. n을 한 칸 더 옮길게요. 7은 5보다 크니까 테일을 추가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노드를 테일이 가리키고 마지막으로 n을 한 번 더 옮기면 3은 5보다 작죠? 그러면 헤더 쪽으로 헤더 앞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헤더를 옮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주소를 리턴하면 새로 정렬된 링크드 리스트를 접근할 수 있게 되겠죠. 코드로 한번 구현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input 파라메터는 노드와 x, 그 첫 번째 노드죠. 포인터를 2개 선언할 거예요. 초기값은 n으로 주고 헤드와 테일입니다. 마찬가지로 n의 마지막 노드까지 돌면서 n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next를 또 저장할게요. 똑같이 비교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더 간단하죠. n의 next를 헤드에 넣고 그러니까 x보다 작은 값이 들어오면 헤더 앞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앞에다 붙이는 방법은 내 뒤에 헤드를 붙이는 게 헤더 앞에 붙이는 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헤드는 n을 가리키게 됩니다. 앞에 붙었으니까 이제 n이 헤드가 됐겠죠. 그리고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테일에 붙입니다. 이번에는 테일의 next에 n을 붙이고 테일에 n을 할당해서 맨 마지막 새로 추가된 노드를 가리키게 하는 거죠. 그리고 n은 next로 가서 다시 계속 노드의 끝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마지막에 추가된 노드가 기존 링크드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였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여기서 널로 값을 바꿔줍니다. 마지막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지막 노드의 next를 비워주는 거죠. 그리고 return head 실행이 잘 되는지 볼까요? 제가 아까 썼던 값을 그대로 썼어요. 앞에는 5보다 작은 값들, 뒤에는 5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입니다. 여기까지 링크드 리스트의 노드들을 값에 따라 나눠보는 알고리즘에 대해 자바로 구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